lot of suffering. There's no home without you, buddy. 크루엘라 감독이 뽑은 가오갤맛 DC 영화이자 제임스 건이 힘 빡 주고 밀어붙이는 작품이죠. 슈퍼걸의 2차 예고편이 떴습니다. 1차 예고편에 비해 기대 포인트들이 다량으로 담겨 있었고 특히 제이슨 모모아의 로보야말로 이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끌 것 없이 바로 디테일하게 파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Hey, I was just touching base to see when you think you might be coming back. You know, I'm just worried that you're not going to find your stride here if you keep going off-world all the time, Kara. 네, 카라가 외롭고 되바라지고 술독에 빠져 산다는 건 1차 예고편에서도 감지가 됐죠. The 23 will be the best year yet.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잡동사니로 가득한데 녹색 맥주병, 시리얼 상자, 헤드폰, 스푼 등이 보입니다. 녹색병은 하이네켄보단 미국 로컬 맥주인 롤링락이 떠오르고요. 공교롭게도 슈퍼맨 속편인 맨 오브 투모로우의 메인 빌런인 브레이니악도 녹색인데요. 브레이니악은 하필 도시를 원자 단위로 압축해서 병 같은 에너지장에 넣어놓습니다. 문제는 샘플 채취를 하면 원본을 폐기한다는 거. 특히 크립톤의 수도급 도시인 칸도르도 이렇게 수집을 해놨었는데요. 슈퍼맨이 그렇게 칸도르를 되돌리고 싶어 해도 코믹스 역사상 해피엔딩은 없었죠. 왜냐면 슈퍼맨의 핵심 테마가 고향에 못 돌아가는 마지막 크립톤인이라 이게 복원되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리얼 박스와 스푼은 잠시 뒤에 시리얼 먹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사는 게 아닐까. 크립톤은 대기권에선 마하, 우주에선 광속 근접 수준이라 이 정도로 빡 던져도 깔끔하게 물어옵니다. I'm worried you're not going to find your people. Yeah, well, that's the thing, Clark. I have no people. 이 장면에선 엔드와 뮤트 버튼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뮤트하고 틀어만 놓는 장면도 예상이 되고 이름도 카렐이 아닌 클라크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카라 입장에선 자기 고향 박살나고 지구가 좋다고 인간 이름 붙이고 사는 모습이 달갑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 이 클라크야 이런 식으로 비꼬려고 저렇게 등록한 게 아닐지. Home is wherever you are, buddy. 다음은 아르고시티에 돔을 치는 장면이죠. 여긴 죽은 행성 크립톤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는데요. 이 돔은 카라의 아빠 조엘이 만든 시스템으로 핵 붕괴로 행성이 다 무너져도 이렇듯 최소한의 생존 인프라로 간신히 살아남지만 방사선이 밀려와도 보호막을 만들 자원도 없었고 지하 광물이 크립토나이트로 변형되어 모두가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 밖에도 암석 조각이 비가 되어 내리거나 식량과 물도 없었죠. 조엘은 이게 얼마 못 갈 걸 알았고요. 카라를 납캡슐에 담아 탈출시킵니다. 이 과정 중 동면하면서 시간이 흐른 바람에 원래 카라가 카렐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카렐보다 어려 보이게 된 거고요. 카라와 크립토가 처음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엉망진창인 아르고시티를 떠돌던 크립토는 지저분했고 둘 다 멸망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외롭게 살아남은 존재들이라 서로에게 기대어 삽니다. 아시다시피 카렐은 밝고 단정하죠. 지구의 아기로 왔고 크립톤의 멸망을 직접 기억하진 않으니까요. 캔자스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사랑도 받았고 결국 인간 세계를 자기 고향으로 받아들인 게 이전 슈퍼맨의 결말이었습니다만 카라는 크립톤에서 실제로 살았고 멸망 이전의 세계를 알고 크립톤 가족과 사회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영웅 이전의 멸망한 세계의 난민인데요. 이 설정이 작품 전체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Crypto and I at least had each other. Honestly, I thought we were lucky. 역시 제임스 건의 DCU답게 올드팝을 깔아둡니다만 이 곡은 지미 러핀의 What Becomes of the Broken Hearted라고요. 66년에 발표된 모타운 소울 발라드로 당시 죄다 그룹이던 시기에 남성 솔로 발라드 히트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마는 사랑이 끝나고 남겨진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건데 나오는 가사는 As I walk this land of broken dreams, I have visions of so many things. 완전 카라조엘의 인생을 그대로 줄인 두 줄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이번 영화의 질문이네요. 카라와 크립토 시리얼 우적우적 외계인 클럽. 여기서 카라가 입고 있는 티셔츠엔 70년대 펑크 그룹 블론디의 보컬 데비 해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펑크 밴드인데 디스코를 했던 당시엔 사파로 찍혔던 밴드로 결과는 빌보드 1위. 카라는 지구가 딱히 맘에 들지 않아도 와 있는 동안 가오갤의 피터 퀼처럼
레트로 뮤직에 빠져들었고 특히 펑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펑크의 본질은 하나죠. 세상에 대한 거부. 예고편 공개 전날 풀린 짧은 영상엔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카라가 또 어떻게 구했나 싶네요. But look, almost by definition runs out. What can I do? 그리고 빌런 노란 언덕에 크렘이 등장하는 장면. 카라와 크립토의 오렌지색 시리얼 그릇을 들고 독화살을 쏘곤 우주선까지 훔쳐서 행성을 나가버리죠. 자기 생일을 맞아 술 좀 취해보려고 붉은 태양이 뜨는 행성을 찾은 탓에 크립토도 평범한 개처럼 취약한 상태. 게다가 맞은 독은 보통 약물로 해독이 안 되는 우주적인 독소. 앞서서 루스가 카라에게 복수 제안을 합니다만 누군가의 사적인 원한을 갚자고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순 없어 거절.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겨버렸고 The Brickens carry the antidote on that person. He has 3 days. You cannot give up on me. 루스는 복수, 카라는 해독제와 우주선 되찾기로 이해관계 일치, 우주버스를 같이 탑니다. It's the crime of the Yellow Hills. Who murdered my innocent family.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장면이죠. 크렘이 루스의 아빠를 살해하는 플래시백 되겠는데 흥미로운 건 가족이 죽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선 아빠의 복수거든요. 뻥을 치나 싶기도 하고요. Just do what I say. And don't die. 어쨌거나 카라와 루스가 도착한 곳은 엠머프의 소행성. 여긴 본격적으로 행성에 가기 전 환승역 같은 곳으로 This does not look like this is gonna end well for you guys. 루스는 불량배들을 떡으로 만드는 슈퍼걸의 경이로움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Stop. You're hurting my head. 이번 영화 최대의 각색 포인트 로보. 뭔가 영화에 피가 도는 느낌인데요. 왜 로보일까요? 원작에서 루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검객을 찾아요. 근데 로보는 우주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이죠. 그리고 아까 카라가 루스의 복수 대행을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돈만 주면 행성 하나도 날려줄 정도라 카라와 대조를 주고, 로보는 서부극으로 치면 거의 무법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뻔한 복수 여정이 아닌 우주 서부극 무드가 됩니다. 또한 원작 작가 톰 킹이 원래 원작에도 로보를 넣으려 했다가 아이디어가 폐기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영화에 넣어버리자가 된 게 아닐까. 1차 예고편의 행렬이 장례식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물도 식물도 다 썩었고 건물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르고시티의 황폐함과 척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크렘이 아빠를 죽인 검을 들고 있는 루스. 박살난 우주선 잔해 속 카라. 아마 자기 우주선을 타고 도주하다 폭발한 것 같고 크렘이 몸담고 있는 우주 해적들을 향해 히트 비전을 뿜어냅니다. Revenge. It won't take your pain away. 이 말은 영화 전체와 직결된 생존자의 고백이자 고통의 영속성을 겪고 있는 본인의 통찰이죠.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루스는 더 이상 아이로 남을 수 없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로보 추가 장면, 전 그냥 로보 보러 갑니다. 함선 옆에 달린 탱크들을 터뜨려주고 카라의 우주활공. Your eyes are beautiful and you cry. A lot of pain, a lot of suffering. 크렘에게 맞은 화살독이 혈관을 검게 물들이고 있죠. 크립토만이 아니라 카라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There's no home without you, buddy. 이어지는 액션씬, 그리고 로고. Aren't you the ditz from that dive bar? Funny. That's what I've been calling you. 제이슨 모모아도 기네스맨 이야기 나죠. Touche. 네, 여기까지가 슈퍼걸의 2차 예고편의 분석 리뷰였습니다. 자, 일단 개봉일이 6월입니다. 제 예상은 토이스토리와 미니언즈 사이에 있는 6월 넷째 주 수요일인 24일을 예상해보고요. 물론 바뀔 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 포인트는 로보입니다.
제이슨 모모아가 제임스 건에게 직접 제안하고 어필해서 따는 배역이라고 하고요. 그냥 첫 촬영 때부터 이건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걸 이후 등장에 대해선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네요. 그리고 기존의 밝은 슈퍼걸이 아닌 우주 서부극의 복수극의 성장서사라는 점, 크루엘라로 안티히어로 제대로 그려본 크레이그 길레스피 연출, 제임스 건의 톤 설계 등도 궁금하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밀리 엘콕의 스타파워라든지 빌런 크렘의 매력이나 존재감이 아닐까. 물론 원작에서도 크렘은 그냥 상징적 존재고 서사를 막 끌고 가진 않아요. 제임스 건 스타일도 액션보다 캐릭터에 집중하는 편이라 감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야 한다는 게 과제가 되겠고, 특히나 액션 파트 탄탄하게 찍혀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K였습니다. He sees the good in everyone. And I see the truth.